강의노트요 16쪽 한번 보셔요. 강의노트 16쪽이요. 그 3번을 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6이요. 착오요. 착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착오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를 지금부터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사표시를 보시면은 의사표시는요, 먼저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이 불일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107조 비진이 표시가 있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요, 108조,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109조, 여기서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일치하나,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 이것을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기 강박,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항상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언제 해석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의사표시가 뭘 할 때? 불일치할 때. 이렇게 불일치할 때 우리는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법률 행위 해석할 때 의사주의하고 표시주의가 있다. 자연적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진의 표시를 봤고요. 통정의 표시를 봤고요. 지금 이제 착오를 보는데, 먼저 착오를 볼 때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이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뭐하고 있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착오는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두 가지. 그래서 나중에 항상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비진의 표시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또는요, 착오는요,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법률 행위는 뭐가 있죠?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요, 법률 행위라고 있잖아요. 이 법률 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했냐 안 했냐. 성립했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효력 요건에서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갖췄으면 뭐다? 유효가 되고, 갖추지 못하면 뭐가 된다? 무효 아니면 뭐가 돼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크게 보면 이 취소에 뭐가 들어있다? 착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면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해. 만약에 근데 왜 난방을 안 틀었죠? 여기요,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으면 뭐다?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 자체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성립했으나 효력이 없다.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착오란 말이 나와. 그래서 착오는 일단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이지 처음부터 불성립하죠? 그러면 착오의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돼.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착오는요, 먼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렇게 의사와요, 표시가 이렇게 불일치를 해요. 이 불일치를 누가요?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착오라는 것은 그러면 한 사람만 모르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냐면 먼저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요,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효과 의사의 의사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객관적은요,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요, 표시 행위, 다른 말로 표시를, 여기는 의사죠, 여기는 표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가 되려면 표의자가 이렇게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고 있는데, 만약에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만 모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객관적 상대방이 나왔으니 이것은 일반인을 얘기해요. 일반인도 똑같이요,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은 착오를 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이 집이 1억 상당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청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의사 표시란 말이죠. 의사 표시. 근데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자기는 1억은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잘못해서 1,000만 원으로 사라고 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사표시가 이것을 불일치를 이 갑이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갑만 모른다고 해서 이것이 착오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하게요, 일반인, 우리 같이 일반인도요, 갑의 입장에 섰더라면 이걸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해가지고요, 자기는 1억을 받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요, 잘못해서 9천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억에 팔까, 9천에 팔까 고민하다가 너 이거 9천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자기는 1억에 사라고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말이 잘못해서 9천에 사라고 했으니까 갑의 입장, 표의자의 입장에서는 착오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요, 보통 1억짜리를 먼저 금매물로 내놓으면 9천에도 내놔야 안 내놔요? 내놓죠? 그럼 이것은 착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라는 것은 나 혼자만 착각했다 해서 착오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 혼자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착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착오가 돼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착오는 의사하고 이렇게 표시가 있죠. 여기서 이거 뭐냐면 신원보증서류요. 자기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을 했어. 그런데요, 잘 못해가지고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한 거예요. 연대보증이에요. 우리 시험에는요, 계약서에다가 매매계약서에다가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계약서에다 사인했다 이 말이죠. 매매계약서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죠. 이것을요,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걸 착오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모르고 있다 이것을 뭐라고 나온다? 여기서요, 제3자의 기망 때문에 이렇게 제3자의 기망. 즉 이게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고 사인했는데 보니까 사인은 표시잖아요.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겠단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왜 그랬느냐? 제3자가 속였기 때문이다. 제3자가 기망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가 속였으니까 나는 그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겠죠? 그것을 모르고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착오는요,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착오에는 또 뭐가 있냐면, 착오에는 종류가 우리가 이제 내용의 착오가 있고요. 우리가 가끔 이제 뭐에서 시험하냐면 우리가 이제 착오의 종류를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경우에 시험에 나오냐면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온단 말이죠. 여기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요, 다른 착오도 있는데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내용이란 말 참 어려운 말이죠. 표시란 말은 뭐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겠지만 이렇게요.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하고요, 눈하고 예를 들어서 뇌에 관한 것이고요. 표시는요, 손하고요, 입에 관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오늘 오후 14시부터 보강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단 말이에요. 14시부터. 그럼 14시는 몇 시를 얘기하는 거죠? 2시를 얘기하는 거잖아. 2시요. 근데 이 사람이 읽을 때요, 눈을 읽을 때 4시로 읽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요, 과일이 나는 비싼지 몰랐단 말이죠. 그렇게 비싼지 모르고 보통요, 개당 10,000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10,000원. 당연히 10,000원, 사과가 10,000원 한 사과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하고 나는 얼마나 생각하고 읽는다? 1,000원이라고 읽고 가가지고 10,000원 딱 내놓고요, 10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어때요? 밖에 나서 보면은 개당 1,000원이 아니고 개당 10,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내용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뭐냐면 여기서요, 우리가요, 달러하고 파운드하고는 서로 가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파운드하고 미국의 달러와가 가치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나라 원화하고 일본의 엔화하고 가치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1대10이잖아요. 그래서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뇌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이나 입이죠. 손이나 입으로 잘못하는 거.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14시부터 보강한다고 좀 쓰라고 했다면 14시부터 보강한다고 좀 쓰라고. 그럼 14시부터 오후 몇 시죠? 2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쓴다? 오후 4시부터 보강한다고 썼다 이 말이죠. 손으로 지금 잘못 쓴 거죠? 그것을 뭐란다? 손으로 잘못 쓰고 말로 잘못 했죠? 그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요. 여기 위에 표시죠.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죠. 그런데 어디다 사인했죠?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죠. 우리가 사인을 뭐라고 그래? 사인을요? 뭐로 하는 거죠? 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로 하죠? 사인을 여러분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소환계약서에 사인할 때는 뭐라 하죠? 손으로 쓰는 거죠. 계약서를요, 잘못 읽고 사인한 경우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지금 기본서를 다 썼는데요. 저한테 이제 그 출판사에서요, 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계약서를 썼으면 쓰고 싶은데 어떠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이 좀 그렇죠.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은 특정인과 관계잖아요. 계약이라는 건 채권이니까요. 그럼 나한테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계약서를 물어보면 안 되죠. 알죠? 각자의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오늘 학원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다 일괄적으로 이 메일을 그대로 보내겠다, 다시. 그래서 각자의 의사를 물어보겠다. 알겠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채권이란 게 뭐예요?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계약서에다 사인을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공장을 짓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하면요, 공장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가지고요, 쉽게 대출 나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건 다 되는데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법률의 착오라고 해요. 이런 우리 그린벨트 하죠. 그린벨트 지역인지 모르고 땅을 샀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다른 법에 의해서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뭐라 한다?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죠? 그럼 동기는 뭐라 했죠? 동기는 항상 이유라고 그랬죠? 이유? 여러분이 학원을 나오시게 된 이유. 그걸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험은요, 여기서 주로 시험이 나오죠. 동기의 착오. 이때 우리가 동기를 봐봐. 착오는 뭐라고 했죠? 착오라고 했죠? 착오는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 주관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착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인데 여기서 동기가 바로 뭐냐면 동기가 주관적인 요건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유죠.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니까 객관적인 요건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동기는 뭐예요? 이유,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표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여러분이 예를 들었어요. 물건을 하나 살 때 이 물건이 딱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차가 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가요 몇 년 되지 않는 차라고 덥석 샀단 말이죠. 보니까 10년이 지났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요 이 차 산 거 다시 이거 없는 걸 해달라고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차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이 사람이요 모든 것도 다 확인해보고 산 걸로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동기는 주관적이죠? 동기가 뭐가 됐다? 표시가 됐다. 표시. 여기 봐봐요. 우리 항상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 보면 객관적인 요건이 뭐가 있냐? 표시 또는 상대방 또는 일반인이 객관적인 요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보다 더 깊숙이 있는 게 동기잖아요. 동기가 주관적인 요건이죠. 그러면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객관적인 요건으로 동기가 뭐가 됐다? 표시가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내가 차를 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저는 차가 아무리 멀쩡해도 이 차를 참 사고 싶은데 멀쩡해도 그래도 너무 연식이 너무 많이 되면 안 되는데 5년 이상은 안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10년이 됐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갖춰졌잖아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된다. 또는요, 이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여러분 상대방이라는 말이 딱 나왔다. 상대방. 봐봐, 여기. 상대방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이것은 뭐다? 객관적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이 됐다. 유발. 상대방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관적, 객관적이 딱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토지가요, 귀속 해제된 토지예요. 귀속 해제됐다는 것은 갑의 토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속재산 그러면 국가 거예요. 그런데요, 공무원이 딱 가가지고 공무원이 와서 뭐라고 하냐, 이 토지는 국유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귀속재산이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그러면 이 갑이 뭐라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당신이 먼저 국가에다가 먼저 기부 증여해라 국가에다가 먼저. 그러면 우리가 당신한테 다시 값싸게 불화를 하겠다, 싸게 팔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갑이요, 국가에다 증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귀속 재산이 아니고 귀속 해제된 재산. 결국 뭐다? 내 것이다 이 말이지, 내 것이다. 알겠죠? 그런데 처음부터요, 이것이 국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하면은 내가 국가에다가 증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국가 것이라고, 국가 것이라고.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동기의 착오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부터 유발됐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경계에 대해서 서로가 다툼이 있어요. 경계. 그런데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와. 경계를 상대방이 주장한 대로 인정하고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상대방이 강력하게 주장했단 말은 나는 그렇지 몰랐는데 상대방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이런 뜻이죠. 그럼 이해됐나요? 지금 뉘앙스가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이걸 이제 동계착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를 먼저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거기 여러분요, 착오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나요? 착오라고 되어 있나요? 자, 착오라고 되어 있죠? 착오에 보면 여러분요, 어디로 보면 의라고 되어 있죠? 16페이지요. 거기에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되어 있어요. 자, 무의식적 불합이 줄고요. 가운데, 그러나 가운데 불합의가 있으면 불성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알겠죠? 맨 끝에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아까 착오 말했죠? 착오는 먼저 성립하고, 그 다음에 효력에서 문제되는 게 뭐라겠다? 착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효력에서 문제. 그 다음에 착오에 관한 규정은 줄과 임의 규정이요. 그 다음에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 줄고요. 그것은 유효, 이렇게. 우리 시험에 딱 15회 때 딱 한 번 나오고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좀 있으면 사기 강박에서 이걸 다시 설명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놔두고, 착오의 유형, 내용의 착오, 내용 줄 것이고, 표시 줄 것이고, 동기 줄 것이고, 동기의 착오. 여러분요,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와 동일하게 오인했다. 이러면 홍콩 달러하고 미국도 둘 다 똑같이 달러를 써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은행 한번 가면요, 홍콩 달러 얼마, 미국 달러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가치를 똑같게 생각했다는 것은 생각은 뭐죠? 뇌죠, 뇌? 그러니까 내용의 착오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표시상의 착오라고 돼 있나요? 표시는 1,000원으로 적어야 되는데 100원으로 잘못 적었죠? 이거 뭐예요? 손이죠, 손? 손으로 잘못 적었죠? 그래서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기의 착오는요, 잘 재밌는 말이죠. 고속 전철역이 생길 것으로 오신하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토지를 매수했죠. 그런데요, 매수한 경우처럼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가. 그런데요, 여기 고속 전철역이 생길 것으로 오신했는데 고속 전철역이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 이 말이죠.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줄고, 상대방의 표시 거기요, 표시하면 되고요. 그래서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당사할 사이에 별도로 줄고 동기를, 그 다음부터 줄고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거기까지.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봐봐요. 왜 그러냐? 여기 봐봐. 우리가 동기의 착오가 합의가 있을 필요가 왜 없냐? 왜냐하면 동기 자체가 무슨 요건이에요? 주관적 요건이죠. 그럼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무슨 요건만 있으면 돼요?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되죠. 합의란 말이 뭐예요? 합의란 말의 뜻이 뭐예요? 의사의 일치라는 말이죠. 의사의 일치. 합의란 말이. 그럼 여기요, 의사란 말이 뭐예요? 의사는 주관적이요, 객관적이요? 주관적이죠. 의사는요. 그러니까 이미 동기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건이 있으니까 이제는 무슨 요건만 있으면 돼요?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의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또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동기가 이미 주관적이니까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의까지는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합의는 필요가 없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알겠죠? 합의는 필요가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럼 거기 한번 또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재밌는 말이죠. 밑에요. 3번에요. 착오의 유형 3번에 밑에서 세 번째 쪽 끝에 봐봐. 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주고 일반인. 여러분 일반인이 뭐죠? 객관적이죠. 그렇잖아요. 표의자가 뭐죠?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의자만 착오를 하면 안 되고 아까 말했죠.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착오가 되려면 어때요? 착오요. 착오를 먼저 취소하려면 먼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 중요 부분에 착오예요. 착오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요. 해당하는 것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봐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아니죠. 착오가 아니면 여러분요 이것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를 못하죠. 착오가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 부분에 착오죠. 착오라 해가지고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착오를 함에 있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알겠죠? 없다. 그러면 없애야지 뭘 한다? 이때 취소를 해.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요? 소급해서. 처음부터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 잘 봐 이제. 중요분에 착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가 된다? 취소가 안 돼요. 알겠죠? 취소가 안 된다는 말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돼. 취소를 못하니까. 봐봐. 취소하면은 무효잖아요. 취소를 못하면은 유효가 되죠. 반대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이것을 상대방이 이용하죠. 이용하면은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또 무슨 말이냐? 지금 더 봐. 먼저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내가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하려면 먼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그러니까 취소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하면 취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오를 했어. 취소할 거 아니야? 내가 둘이 계약했어. 착각했어. 그럼 취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상대방이니까 손해죠. 근데 이 사람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중대한 과실. 그럼 취소한다, 못한다? 못하죠. 취소 못하니까 잘 됐잖아요. 내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더 큰 이익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취소를 못하는데 상대방이 그 상황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더 나쁜 놈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시험에 두세 번 나왔단 말이죠. 이 말이. 아시겠죠? 다시 먼저 생각을 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중요 부분에 착오.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지 취소한다? 중대한 과실. 중요 부분에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아시겠죠? 다시 중요 부분에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 나머지 여기 박스 해놓은 것은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그냥 암기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이건 단순 암기예요. 이거 착오로 간다. 그래? 암기하면 되죠. 한 번 더. 근데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중요 부분에 착오이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취소를 못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서 이용했다, 그러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잘 봐요.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보냐면 여기서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 표의자가 착오를 하죠. 착오를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취소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요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오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누가요?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해야 돼. 나 중요분에 착오했어. 이렇게. 그럼 취소해버리죠. 취소하면 누가 손해예요?
을이 손해죠. 취소해버리면, 갑이 취소해버리면 을이 손해죠. 그럼 을은 취소하게 만들어야 돼? 취소는 못하게 만들어야 돼? 취소는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취소를 못하려면, 갑은 일단 착오를 했는데, 취소를 못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겠네? 중대한 과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해. 상대방이 입증을 해가지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알겠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처음 들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요. 시가라든가 가격에 관한 것, 면적이라든가 지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다른 말로 손해가 없는 경우. 우리가 이러면 아무리 착각을 해도요,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시가나 가격, 나는 평당 100만 원인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평당 95만 원인 거예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요, 면적이나 지적. 이게요, 1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98평이에요. 착오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럼 이것은 암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냐면, 예를 들었어요,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채무자가 을인 거예요. 채무자가 을. 자기는 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을인 거예요. 자기는 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을인 거예요. 좀 이해됐나요? 자기는 갑인 줄 알았던 거 알고 했는데 을인 거. 그러면 을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나는 보증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갑도 보증을 쓸까 말까 하는데 을은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보증을 쓰겠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증을 썼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온 거예요. 아니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원래는 자기는 농지인 줄 알고 땅을 샀어, 농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중에서 절반이 하천이에요, 하천. 이걸 성질의 착오라고 해요. 자기는 농지인 줄 알고 땅을 샀어. 어떤 판례가 있냐면, 1200평의 농지를 매입했는데, 600평이 하천 부지인 거. 반이죠? 또 어떤 판례는요, 1200평의 농지를 샀는데, 600평은 하천이고, 600은요, 자갈밭인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땅을 샀는데, 우리 보면 부동산 사기친 사람 많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우리가 건축 설계를 맡기잖아요.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설계를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믿고 맡겼는데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착오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착오가 아니고, 착오가 아니니까 이것은 취소할 수 없고, 이 중에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렇게요, 착오를 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없어야 돼. 여러분, 고려청자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요,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어. 그러니까 고려청자는 얼마죠? 1000만 원. 고려청자 아닌 것은 10만 원.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요, 도자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고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도 않고 샀단 말이죠. 판례가 그렇더라도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가격이, 지금 우리가 시가나 가격이 조그만 차이가 있으면 착오가 아닌데 1000만 원하고 10만 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경우는 면적도 5평, 6평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100평, 200평 차이가 나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판례가 착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시가나 가격이나 면적이나 지적이 일반적으로 좀 별로 안 될 때는 착오가 아니란 말이죠. 너무나 클 때는 착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청자도 착오이고, 설령 자신의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요, 전체 농지가요, 20에서 30평 정도만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된대. 내가 땅을 샀는데요. 근데 전체 내가 매수한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된 거예요. 지금 보면 20에서 30하고 197평 200평하고 차이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원래 면적은 착오가 아닌데 너무나 차이가 크면 착오라고 그랬죠? 이건 착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 말이 나와. 이러면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개업공인 중에서 중개업자죠? 그래서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잘못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토지 대장도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장이죠.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땅을 샀어. 공장을 짓기 위해서요, 당연히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믿고 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전화 한 통화하면 되죠. 시청이나 구청이 지적과에 또는 건축과에 전화해가지고 뭐란다? 여기다 공장 지을 수 있느냐? 하나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문자 확인한다 하지 않고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믿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취소를 못해. 그런데 상대방이요, 그런 사실을 알면서 이용했어? 그랬을 때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봐봐.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들으면 금방 아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근데 중요한 것은 구조로 보라는 거죠. 중대한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표의자가 증명하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없으면 취소를 못하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그럼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 뭐냐?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여기 보면 난로 있죠, 난로. 연탄 난로 있는데요, 그 난로 바로 옆에다 알죠? 아니면 신나통을 바로 옆에다 놔둔 거예요. 난로 옆에다가. 그러니까 어때요? 화기가 있어서 따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어느 누구도요, 그래서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요, 따뜻한 난로 옆에다 두는 사람은 있다, 없다. 근데 너는 왜 그랬니?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조금이라도 신경 썼으면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보통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우리는 보통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한 사람 없다 이 말이죠. 너무나 현저하게 결여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다?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요, 먼저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장 보시면 여기요, 뭐라고 해야 된다? 자, 착오가 없었다면 쭉 돼 있죠? 그 다음 뭐가 없어다? 중대한 뭐가 없어야 돼?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자, 중대한 과실을 봐봐요. 첫 번째로 끝에요,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했다? 현저히 결했다. 그렇게 됐죠?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서 거기 줄고요,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서 악용이라 돼 있죠? 그럼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지만 상대방이 이것을 알고 악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급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됐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봐요. 3번 손해배상 책임. 이러면요, 착각했다는 거잖아요. 착각을요, 누구한테 피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착각은요. 그러니까 착오를 했음을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맨 끝에 맨 끝에 가운데 따라서 찾았어요? 찾았어? 거기 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뭐란다? 부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맨 끝이다 중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부분에서 맨 끝이다 중간이다 이 말이죠. 맨 끝 그러면 맨 밑을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3번 손해배상 책임 여부죠. 그럼 그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서 맨 끝에 줄 이 말이죠. 맨 끝에 줄 보면 뭐라고 나와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뭐란다? 부정한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렇죠? 거기를 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강발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착오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착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려운 곳은 없어요. 지난주에가 조금 어려웠고요. 지금 뭐 어려운 곳은 없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집에 가서 한 번씩 그림을 그려보고 빨리 이것을 뭘 해야 돼요?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이죠. 우리 봐봐. 사기나 강박은 뭐냐, 사기나 강박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어, 하자. 그러니까 일치하면서 하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기나 강박은 의사주의, 표시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있는 것이에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다. 우리가 이 차고는 뭐라고 그랬죠? 의사 표시는 뭐하고? 불일치한다. 큰 차이가 있죠. 불일치한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사기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을요 기망을 하는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요 여기서 기망을 하죠. 그러니까 갑이요 동기의 차고에 빠져서 의사표시라는, 이런 의사표시 뭐죠? 청약이죠? 뭐냐면 여기가요 좀 있으면 고속철이 생겨요. 고속전철역이요. 그런데 을이 갑한테요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이 큰일 났죠.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이면 땅 팔고 도망가야 돼, 안 가야 돼? 도망가야 되겠죠? 그럼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겠다. 동기가 뭐죠? 동기? 땅을 팔게 된 이유죠. 그래가지고 뭘 한다? 의사를 표시해. 청약을 해. 원래 이것이 고속전철역이 생기면 1억의 땅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억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도 한 5천이라도 빨리 팔고 도망간다고. 그래서 5천에 값싸게 내놨단 말이야. 1억짜리 땅을. 알겠죠? 그걸 청약이라고 그래. 의사 표시. 그래서 누가요? 을이 갑을 기망했죠? 그냥 갑이 차고에 빠지죠? 그러면 갑이 뭘 한다? 의사 표시를 해. 뭐라고 한다고? 이 5천에 살래 누구? 살 사람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요, 을이 기망해서 갑을요, 착각에 빠지게 하고, 착각에 빠진 갑으로 하여금 집을 팔게끔, 의사 표시를 하게끔 하는 것. 이것을 뭘 한다? 1단계 고의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2단계 고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봐봐. 아까 우리 동기의 차고 있죠? 동기의 차고는 원칙은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동기의 차고가 되려면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돼. 다시. 동기의 차고가 되려면 뭘 해야 돼? 표시가 돼야 돼. 표시가. 이해됐죠? 표시가 돼야 돼. 그래서 동기의 차고가 되려면 동기가 표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사기에서는요, 동기의 차고만 있어도 사기가 돼. 왜 그러냐?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생각을, 상대방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들음으로 인해서 생각을 잘못했다, 판단을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기의 차고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차고도 있는데, 일단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러한, 즉 갑일한테 1억이 아니고 5천만 원에 사라고 한 이유, 그게 바로 동기의 차고죠. 이 동기의 차고만 있어도 사기가 돼. 근데 원래 동기의 차고는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죠. 차고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될 수 있다? 동기의 차고는 사기는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갑을 속이면은 갑이 착각에 빠지겠지. 착각에 빠져서 갑이 싸게 팔겠지, 이렇게. 이걸 하는 거죠. 우리가요, 약 파는 사람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약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뭐 춤도 좀 가르쳐주고 마사지도 좀 해주고 쓸데없는 가서 홍삼 냄새 나는데 물 한 잔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세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전에 있었던 어디서 강의를 했을 때 부천에서 바로 옆에가 그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할아버지들 오셔가지고 그 약 파는 데거든요. 거기 한번 물 한번 열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나 온도가 더운지 있잖아요. 실내 온도가 얼마나 온풍기가 틀어지고 덥기라는지. 그러니까 할머니들 거기서요 무슨 약 한 잔 딱 먹여놓죠. 그러고 나서 운동하기 많으면 땀 나야 안 나요? 땀 금방 나버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한다? 이렇게 약을 먹고 땀이 나야 치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따뜻한 데 있으니까 아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머니들 어때요? 삭신수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언제요? 추울 때 그러지 따뜻할 때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얼마나 덥게 해놨는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또 무슨 양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냄새가 이 냄새가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분들은 그 약이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하죠. 알았죠? 그것을 뭐란다? 동기의 차고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카드를 꺼내서 긋기 시작하죠. 그걸 뭐란다? 기망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박이라는 건 뭐냐? 강박도 똑같아요. 지금 이 집이 지금 얼마냐? 갑의 집이요 1억 원의 집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요, 먼저 조폭이 와가지고요, 강박을 한단 말이죠. 강박. 조폭이요. 그래서 먼저 강박을 하죠. 누가요? 을이요. 그래서 갑이요, 공포심에 빠져, 공포심. 공포심에 누가요? 갑이요. 그래서 공포심에 빠져가지고 의사표시를 해. 원래 이게 1억인데 5천에 팔아가니까 알았다고. 그럼 5천원만 주면 자기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알았죠? 원래는 얼마인데요? 1억인데요. 그러니까 을이요, 갑을 강박을 하죠. 그래서 갑을요, 공포심에 빠뜨려야 되겠다. 이걸 1단계 고의라고 그래요. 공포심에 빠진 갑이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5천에 팔 것이다. 2단계 고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동기에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몇 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지. 과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사기란 뭐지? 사기는요. 첫 번째요. 손해 여부는 불문해요. 참 특이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저 사람 사기 당했대. 그럼 저 사람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손해봤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민법에서 사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법에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손해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판단. 의사결정의 판단을 잘했냐 못했냐. 내가 만약에 나를 속이지 않았으면은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판단을 얘기하기 때문에 손해 여부는 불문하고, 두 번째로 동기의 착오. 저기 있죠?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원래 동기의 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착오가 되려면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 고의. 과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는요. 신이 성실의 원칙 이렇게.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다. 시인되는 정도다. 이렇게. 비난받는다? 그럼 이것은 사기. 시인되는 정도다. 사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이 성실의 원칙을 봐봐. 그래서 신이 칙이다. 앞으로 이런 말이 잘 나와. 신이 칙이다. 이렇게. 이 신이 칙을 뭐라 한다? 고려의 명제다. 이렇게. 고려의 명제다. 고려해야 된다. 뭘 고려한다? 상대방 뭐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죠. 봐봐요. 저는 예전에요. 예전 작년인가요? 그 대천 해수욕장인가 뭐 횟집 있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3년 일해가지고요.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퇴직금이 700인가 봐요. 3년치니까요.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요. 뭐를 했냐면 1,000원짜리로 박스에다 갖다 넣어놓고 가서 거기서 700만 원 세가라.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주인은 분명히 퇴직금 지금 주고 있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죠? 의무는 이행을 하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그래서요, 그것을 이제 그분이요, SNS라는 걸 올려가지고요, 거기 있는 대천해수욕장 횟집 가지 말려고 난리 났었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내가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권리를 행사한다. 이 말이죠.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돈 받아야 되죠? 돈을 받는데 새벽 2시에 돈 받으러 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요, 일출 전하고 일몰 후에는 추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아시겠죠? 왜요? 아무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상대방의 이익은 뭐를 해야 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것을 신이 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줄여서 뭐라 한다? 신의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이것을 사기다. 그럼 이게 이제 사기라는 말이고요. 여기는 이제 어느 것이 사기이고 어느 것이 사기가 아니고 이것만 또 알면 돼. 하나가 뭐냐? 교환계약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교환하잖아요. 교환을 할 때는 시가를 묵비해도 돼요. 내가 굳이요 가격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다소 높은 가격이요. 다소 높은 가격을 뭐라고 한다? 시가라고 고지했다고 해서 사기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여러분들 지금 학원에 오신 이유가 뭐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정보를요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서요. 아무래도요 온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다 보면 마치 TV에서 뉴스를 보는 것과 같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 그분은요,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죠. 알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내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아무래도 부동산을 이 동네에 살려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 쳐. 그래도 그분이 어디 가서 할 때가요, 마땅찮아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합격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학원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또 쉬는 시간에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정보들이 대단하단 말이죠. 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데가 있으면 아무래도 여기저기 소개해주기가 쉬운데요. 혼자 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9월달, 10월달만 학원에 또 찾아온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자기가 부동산을 하려면 어디를 가서 누구하고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1년, 2년 이렇게 찾아보면은 기수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소개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거나 뭐 하는 것은 별거 아니단 말이죠. 저 집은 가지 마라. 저 여자 아주 독종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정보를 바로바로 주는데요. 혼자 하면은 누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혼자 구인구직 알아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요, 실패하거나 시행착오를 일으킬 염려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죠. 중요한 것은 정보력을 취득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보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지금 시간을 지불해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돈이란 말이에요, 돈. 여러분, 우리가 투자 같은 거 할 때 보니까요, 얘기하는데, 모봉 선생님이요, 투자에 대해서 할 때, 투자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발품 팔았더니 싼 물건을 구했다.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했죠. 발품을 판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보를 획득하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발품을 팔지 않았으면 이 집을요, 5억 3천에 샀을 텐데, 발품을 팔다 보니까 5억짜리가 있더라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내가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발품 판 것이 그 정보량의 가치가 얼마다? 3천만 원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말라고 하죠? 충동 구매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없다? 거기는 정보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항상 충동 구매하면 후회를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만큼 후회한단 말은 그만큼 가치가 비싸게 산 거나 마찬가지죠. 왜? 쓸데없이 사가지고 물건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싸게 산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자기한테 손이라는 거잖아요. 이 정보 가치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환에서는 시가를 알려줄 필요가 없죠. 남한테 묵비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래도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려주면요, 내가 내 물건 이거 얼마짜리인데요, 당신 물건하고 바꿀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건 1억이고요 자기 물건은 9천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는 9천인데 이쪽에 1억이라고 딱 알려줬잖아요.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나는 지난주에도 누가 1억에다가 1억 1천 더 얹어준다고 해도 나 안 팔았는데, 이렇게 얘기해. 갑자기 자기는 9천짜리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요, 이제 완전히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요, 내가 더 큰 소리 쳐야 되는데요, 가가지고 밤마다 가가지고요, 부탁하죠? 좀 바꾸자고. 알겠죠? 과일값이 더 들어.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정보를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고,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나? 이거 얼마예요? 이거 원가가 3만 원인데 그냥 3만 원에 가져가. 근데 원래 원가는 2만 5천이잖아요. 2만 5천인데 원가를 3만 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제일 많이 하죠? 남대문 시장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알죠? 첫 손님이니까 원가대로 가져가라고. 그 원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알겠죠? 근데 그 원가가요, 밤이 돼도 똑같아. 알겠죠? 가격이요. 그러니까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했다. 우리 이제 학원에서 보면은 광고가 나가면은요, 어떤 학원 같은 거 보면은 학원에다 썼단 말이죠. 국내 최고의 강사님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럼 그런 문자 보면요, 가슴이요, 출렁거릴 때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요, 최고의 강사님 막 써놨으면 이게 진짜 내가 최고인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가 상투적으로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냥요, 보면요. 최고의 시설,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합격률 뭐 이렇게 쓴단 말이죠.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건 그렇지 않죠. 그것을 알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 학원 가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알죠? 그럼 아주 0.5초 만에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런 정보를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일단 학원 말만 듣고 등록했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게끔 강의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다 정보력하고 관계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요, 엉뚱한 학원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1년을 허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시간이 아깝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사회생활 못하고. 그럼 얼마, 그 다음에요, 내가 학원에다 쓴 돈이 얼만데, 그 다음에 내가 또 빨리 학교에 있으면 돈을 벌었을 때 돈 벌죠. 이게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다 정보력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사기인 것, 사기. 우리가요, 고지 의무 위반이죠.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뭔가 부작이라고 그래요. 알려야 될 걸 알리지 않는 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부작위. 우리가요, 작위라고 하는 것을 말이에요. 작위. 해야 되는 것을 작위라고 해요. 하는 것을요. 부작위를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이 아파트 주변에 공동묘지라든가요, 그 다음에 공동묘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요.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런 사실을 알려야 돼, 알리지 않아야 돼? 알려줘야 되죠. 그래야지 분양 가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거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쾌적하고 안전해야 되는데요. 왔더니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요, 맑은 공기에 시험에서 좀 마시려고요, 창문을 열고 이불 크게 벌렸더니 쓰레기 냄새가 막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저녁에요, 기분 좋게요, 산책을 하려고 했는데 귀신들이요, 같이 놀자고요, 막요, 와가지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주거 환경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 그래서 뷰가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아마 뷰가 중요하다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자동차는 무조건 연비가 좋아야 된다. 무조건 연비가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자동차 딱 보면 뭐 제일 먼저 뭘부터 물어봐요? 연비 물어봐. 그러니까 이 차의 성능이 어떠냐, 편의성은 뭐냐, 안정. 근데 미국 사람들 제일 먼저 뭘 물어요? 미국 사람은 안정성을 물어봐. 안정성. 독일 사람들 제일 먼저 뭘 물어요? 경제성. 경제성을 물어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니까요, 오니까 미국 차보다 무슨 차가 더 좋아요? 독일 차가 우리나라 많이 굴러다녀. 왜요? 독일 차가 아무래도 뭐가 좋아요? 연비가 낮거든요. 알겠죠? 경제성을 따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흐름이죠, 이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요. 그래서요, 우리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차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차는요, 겉모습.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계속 우리나라 차들을 보면 외관이라든가 안에 있는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편의시설은 별로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좀 화려하게 돼 있죠. 알겠죠? 전자식으로요. 알겠죠? 차이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흔히 뭐 여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죠.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이요. 그럼 변칙 세일이 뭐예요? 변칙 세일? 여기요, 뭐 출시 기념, 뭐 무슨 뭐 30주년 기념, 뭐 매장 몇 주년 기념에서 50% 세일하죠? 그래서 50만 원이에요. 그럼 세일이 끝나면 이거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세일이 끝나고 났더니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1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세일이 끝나가도 여전히 얼마다? 50만 원이다. 그걸 변칙 세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남자 양복들 한번 가서 봐봐. 남자 양복들 보면요, 1년 내내 40% 세일이에요. 백화점 뭐고 다 뭐가 붙었어? 남자 거는 무조건 일단 세일이 다 붙었어. 언제까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 뭐 여기 조금 외곽지로 봐주면은 양복 같은 거 재고품 파는 데 있잖아요. 남자 옷은 몇 퍼센트 세일이요? 90% 세일이에요. 알겠죠? 왜요? 남자들은 양복 한번 사면 바꾼다 안 바꿔. 그러니까요, 이건요, 가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요, 남성 화장품 시장이 좁은 것이에요. 알겠죠? 왜요? 남자들은 그냥 세수하고 물기 닦고 나오면 그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근데요, 세수하고 속옷 딱 잡고 나온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자분들은 어때요? 화장 안 하면 밖에 안 나가. 그러니까 여자 화장품은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여자들은 비싸더라도 안 사. 사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이제 변칙 세일 같은 것도 기망이다. 이것을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박을 한번 볼까요? 강박은요, 먼저, 그러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강박은요, 원래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강박이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지인이 있는, 이렇게. 이러면 취소가 뭐죠? 취소는요, 항상 이러면 가장 중요한 게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해악 고지란 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포심을 느껴야 돼. 공포심. 이게 딱 두 가지 있어야 돼. 이것을 강박이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경우를 취소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효는요, 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박탈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뭐란다? 극심하다. 극심, 이렇게. 박탈이나 극심.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돼. 박탈하고 극심. 그럼 무조건 강박은 무효가 돼. 이 말이 없는 한 무조건 취소예요. 그러니까 강박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박탈, 극심이란 말이에요.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으면 뭐가 되고? 무효. 그런 말이 없으면 뭐가 되고?
그런 말에 우선 취소 이렇게. 그래서 강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약고지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해약고지. 그 다음에 진이 있는이죠. 진이는 뭐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때의 강박은 뭐죠? 전두환 정권 신군부 사건이죠. 전두환이가 이번에요 돈은 안 되고 끝까지 미루면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번에 또 승소를 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는데요. 아마 또 몇 년 또 걸리겠죠. 또 증여하기로 하고 이걸 뭐란다?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해. 여러분 혹시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했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뭐가 나온다? 지인이라는 것은 뭐냐? 표의자의 생각이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표의자의 생각 알겠죠? 그것을 표의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것을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더 이상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요. 여기 봐봐요. 여기요. 갑이 이렇게 있죠?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을요 사기를 치죠. 을이 갑이 사기 치죠. 그러면 갑이 사기를 당했죠. 이 사람을 취소권자라고 해요. 취소권자 사기를 당했으니까 이 사람 사기를 쳤으니까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뭘 한다? 을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이렇게.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근데 을이 사기를 쳤으면 당연히 갑이 을한테 취소하죠. 근데 을이 친 거 아니에요. 병을 뭐란다? 제3자라고 해요. 제3자가요 갑을요 사기를 쳐. 제3자가. 그래가지고 갑이 병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을하고. 그런데 을은 사기를 쳤어 안 쳤어? 안 쳤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도 않았는데 을한테 취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선이 뭐가 싫어? 여러분 선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선이란 말은 내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이 을은 병이 갑을 사기친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때는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요 야바이 게임이라고 들어봤죠? 야바이? 들어봤죠? 바람 잡는 놈 한 놈 있고 실제 한 놈 있고. 그러니까 을이요 갑하고요 야바이에 막 이렇게 뭐죠? 무슨 그릇 거꾸로 엎어놓고 막 하는 게 있잖아요. 주사위 하면 알겠죠? A는요 바람잡이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요 서로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병이 갑을 속이고. 그럼요 속임을 당하는 갑은요 을하고 을한다 야바이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을은 병이 갑을 사기친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갑은 을한테 뭘 할 수 있다?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한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다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대리는 여기서 제3자는 누구다? 제3자는 피용자. 여러분 피용자가 누구죠? 고용되어 있는 사람. 은행 가면은 창구에 보면 직원들 있죠? 피용자잖아요. 대리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3자가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대리는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갑을 본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병이죠? 병을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줘. 자기가 직접 병하고 계약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줘가지고 대리권을 줘가지고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을은 대리인한테. 그런데 이 대리인이 상대방 계약하면서 상대방을 사기를 쳐. 상대방한테 사기를 쳤다고. 사기를.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한테 사기당한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대리는 대리인이 한 모든 계약의 효력은 누구한테 간다? 효력은 본인에게 가는 거예요. 본인에게. 모든 것은 본인에게.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쳤죠. 사기를 쳤으면 상대방은 취소를 해야 되겠죠. 취소를 누구한테 한다고? 본인한테 한다고. 만약에요 대리인이 계약하면서 상대방한테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했으면은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해야 되겠죠? 그 사기당한 것을 취소를 누가 한다고? 본인이 취소한다고. 알겠죠? 대리에서는 모든 효과를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에게 간다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쳤어? 그럼 상대방이 취소하는데 대리인한테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취소한다고? 본인한테 취소한다고.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쳤어? 그럼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죠? 그럼 대리인이 취소를 해야 될 거 같잖아요? 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취소한다고? 본인이 취소를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하고 본인은 뭐 한다? 동일시 된다. 동일시.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만약에 제3자이면 어떻게 한다고? 제3자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지만 우리가요 대리의 경우는 본인하고 대리는 똑같이 보기 때문에요. 만약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다는 것은 결국 똑같으니까 누가 사기친가 똑같아. 본인이 사기친 거가 똑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란다? 본인이 그 사실을 뭐하든 알든지 모르든지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요. 자, 자료 한번 봐봐요. 자료 보시면 사기 강박이죠? 사기는요 맨 밑에 한번 봐봐요. 17번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알겠죠? 일치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줄은 뭐라고 나왔죠?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동기의 착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기의 착오. 오른쪽 맨 위에 봐봐요. 오른쪽 맨 위에 손해 발생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른쪽 맨 위에 손해 발생은 따지지 않는다. 우리가 손해 발생을 따지는 게 뭐다? 착오다. 착오. 착오에서는 손해 발생을 따지잖아요.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강박이죠. 강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슨 말이 있어? 봐봐. 강박에서는 무조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불법적 해악 고지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그래서 봐봐. 거기 강박 중요해.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줄과 해악을 고지. 그 다음에 했어요? 그 다음에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줄과 공포를 느끼고 이것을 강박이라고 해요. 봐봐. 여기. 우리가 여기 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요 모든 것을 다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해악 고지와 공포심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됐죠? 자, 이제부터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끝에까지가 이제 지문을 하나씩 해서 문제로 만드는데 어떠한 문제를 만들더라도 강박이란 말이 나오려면 무조건 앞에가 무슨 말이 나와야 돼? 해악 고지. 그 다음에는 나쁜 말이 나오면 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하기 위해서 당시의 거래관념과 재반상에 비추어 줄과 해약 고지. 줄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줄 안 걸어도 돼. 해약 고지란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강박의 순환으로 상대방이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해악이 법질서의 위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 그것을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약 세 개 줄궜죠? 그 세 개 줄곧 거 뒤에 보면은 다 어떻게 이걸 암기해? 나도 암기 못해. 근데 해약 고지 그 밑에 뒤에 보면은 다 좋은 말이 나왔어? 부정적인 말이 나왔어? 다 부정적인 말이 나왔죠? 이익 추구가 정당하지 않거나 뭐가 정당하지 않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그걸 암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해악 고지다. 그 한마디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조건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해약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해약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해약의 고지로서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 부적당하거나. 그러니까 D가 보면 항상 긍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죠. 앞에는 항상 무슨 말이 나오고 해악 고지. 해약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강박에서는. 그 다음 법률 효과요. 사기나 강박은 할 수 있다. 취소. 제3자의 사기 강박 봐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 즉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그 다음에 줄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두 번째 줄 가운데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번 제3자에 해당하는 거 아까 내가 놀았죠? 피용자죠? 피용자. 또 써 여기다가 대리인 X. 대리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자, 여기까지 여러분 뭐냐면, 그럼요, 사기, 강박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이런 것은 없어. 우리가 전번 시간이 가장 복잡했던 것이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오늘부터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은 아닌데, 주어도 저거 봐봐. 항상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아는 거예요.